대치동이 좋아요, 역삼동이 좋아요, 삼성동이 좋아요, 무슨 동이 좋아요. 그 동 다 살 거면 그 질문이 필요해요. 그 동을 다 살 게 아니면 그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어제 통화했던 분이 이제 하셨던 말인데, 어. 여러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다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뭐 현재 매물도 없고, 거래 건수도 줄었고, 건물가도 이제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 이제 낮은 금액으로 건물을 살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강남빌딩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그러면 내년에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건 이제 예상이잖아? 근데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는다고 100% 확신한다면 그대로 행동하는 게 맞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말이 맞던 틀리던 해야 할 행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분이 그 말이 맞는다고 한들 그러더라도 해야 될 행동이 있는 거야. 뭐냐? 올해 수능이 쉬울 거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 쉽게 낼 겁니다. 그러면 쉬울 거니까 나는 공부하는 걸 좀 그 시험에 가까워서 해볼까? 이러면 뭐가 돼? 죽도밥도 안 되지. 쉽던 어렵던 내가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을 높이는 거지. 400점 만점인데 나 원래 300점 맞던 사람인데 쉬우면 300점이 아니라 4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어려우면 적어도 내가 300점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쉽게 나올 거니까 난 지금은 놀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그 이야기와 수능과는 차이가 있어. 수능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뭔가를 하면 돼. 근데 내년에 언제가 그때인데? 언제가? 몇 월인데? 며칠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뭐 몇 월인데? 몇 월에 그런 게 나올 건데? 알 수 있어? 그리고 생각해봐. 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 몇 월에 싸게 내놔야지,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 서로의 생각이 맞아야 거래라는 게 되는데 나만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거래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나만 유리하면. 내년에 떨어지는 거 좋아. 내년에 떨어질 거를 지금 싸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내년에 가격이 떨어질 거는 지금도 난 비실비실한 거라고 보거든.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내년에 A급 빌딩을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 싶다는 거거든. 그럼 강남 A급 빌딩 갖고 있는 분들, 만약에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A급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년 몇 월에 싸게 내놓으실 건가요? 하면 아무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겠지.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살 사람은 있어. 그렇게 되면. 이게 되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근데 물론 불특정하게 내놓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 그건 알 수가 없어. 날짜를 특정할 수 없어.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일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있는 일이지,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있고 경기가 좋다고 해서 없고 이렇게 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 부담될 거고 경기 나빠져서 그 사람들은 힘들 건데 나는 살 거야 하잖아.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어려워질 일 없는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한 게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싸게는 있을 수 있어.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언제쯤이라고 알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러면 슬슬 알아보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왜? 그 전에 알아보고 안목이라는 걸 갖추고, 안목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 어디가 좋은지, 이건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입지에 대한 기준이 서 있는 게 첫 번째 안목. 두 번째, 그 입지에 그 가격이 합당하다 아니다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안목이란 말이지. 그럼 이게 그 전에 갖춰져야 돼. 수능 보기 전에 실력이 갖춰져야 시험이 어렵든 쉽든 잘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입지가
내가 살만한 입지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 두 번째, 그 입지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이 와야 뭐가 되든 안 되든 정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시간이 온다?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2년 전에 그런 시기였어요. 그쵸? 그때 왜 선택 못했죠? 그때 선택 못한 사람들은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 돈 없는 분들은 어차피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가능의 영역이고, 돈이 있는데 사지 못했던 분들, 그때 살 걸 했던 분들 왜 못 샀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죠? 안목이 없어서예요. 확신이 없어서고, 확신의 근간은 안목입니다. 이게 없어서 못 산 건데 내년에 그런 시점이 올 거야 하는 것도 일단 이거 자체가 확실하지 않죠. 100% 확신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다리세요. 그렇지만 기다리더라도 내가 안목을 갖추는 기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기다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금 떨어졌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싸게 나왔어. 이거 진짜 괜찮답니다. 좀 더 하다가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내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싼데 어쩌고 이거 사야겠다 해서 샀는데 엉뚱한 자리 살 수 있겠죠. 두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라는 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통할 때 이제 낮은 금액으로 사겠다라고 해서 그 낮은 금액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여쭤봤거든요. 최근 뭐 2, 3년 전에 그 거래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는 정말 불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낮은 금액,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분이 건물을 사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안목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왜?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갖다 댄다는 거는 이거는 전혀 안 맞거든. 왜 안 맞냐? 생각해 보세요. 2년 전, 3년 전에 건물 산 분들도 비싸게 산 사람 있고 싸게 산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럼 그게 비싸다 싸다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거 비싸게 샀는데 요거보다 좀 낮은 가격이 이게 맞아. 이거 그때 싸게 샀네. 이거 싸게 샀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받아들일 만해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게 비싼지 싼지도 모르는데 19년 거만 무조건 갖다 대면 뭔데요? 작년 수능 어려웠어. 올해 수능 쉬워. 근데 그 전에 수능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을 때랑 올해 쉬우니까 그때랑 비교해가지고 그냥 대학에 원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케바케잖아요. 대학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때랑은 지금 사정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거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맞냐 틀리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때 가격이랑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자기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건물이라는 게 그때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입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그때 누군가가 엉뚱하게 비싸게 산 가격에 엉뚱한 입지를 그거 정도의 가격으로 산다면 이건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내가 안 당할 수 있겠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엉뚱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라는 게 우선인 거지. 뭐 어느 시점에 올 거야. 점쟁이세요? 그 점 늘 맞아왔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안 맞았나요? 맞았나요? 그게 이제 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계 정세, 뭐 금리 어쩌고 뭐 다양한 그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미래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맞는 거 보셨어요? 미래 맞췄어요? 누가? 맞힌 사람 재벌돼 있겠죠. 그거 맞춰서 재벌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거는 지나온 상황에서 이 시점에 과거를 분석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래를 점쳐보는 것밖에 안 되죠. 이거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1%라도 너 확실하게 금리가 내일 1% 무조건 올라 뭐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랬으면 재벌이 됐겠죠. 몰빵했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다수가 말해요. 자,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다수가 말하는 거에서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수가 말하는 거를 거스르기 어렵죠. 다수가 말하니까 내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안목이 없어서 그거를 못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신과 기준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은 다수를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과거에 뭔가를 맞춰서 그만한 득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가만히 알고 있겠죠? 네, 그게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다 내지는 많은 뭐 미래 어쩌고 저쩌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대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제가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곧 뭐 하락기가 옵니다 하면서 뭐 현금 준비하세요 영상 겁나 많았던 거 아시죠? 그 시기 왔어요 그때? 네. 현금 준비하세요. 현금 준비하세요. 그런 멍청한 소리를 신나게 하는 막 유튜브 썸네일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왔었냐고요 도대체 진짜 언제냐고요 그게.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도 믿고 있으니 내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준비하세요라는 게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데요? 뭐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데요? 도대체 뭐 어떻게 준비해요? 있던 거 다 팔아? 뭐 어떻게?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외침일 뿐 맞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언제 뭐 어떻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회수 높여서 득 보려고. 정말 맞추려고 해요? 정말 확신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걸 위해서 저 현금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얘기를 하던가 내지는 그 시기에 제가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얘기를 하던가 그거 없잖아요. 근데 계속 자꾸 통계 찾아보고 뭐 과거에 어쩌고 미래 갖고 어쩌고 그럼 맨날 틀려.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 근데 결국 돈 버는 이유는 유튜브 조회수로 돈 버는 거야.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책임감이 있는 얘기일까요?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저런 얘기 하고 싶구나.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는구나. 그냥 그거잖아요. 책으로 연애를 배운 건데 연애 진짜 하는 사람한테 자꾸 훈수 두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네. 실제로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보고 지어보고 뭐 이게 현실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기껏해야 한두 번 해보고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무슨 얘기를 한다? 제가 30몇 번을 지었고 지금도 뭐 7, 8개 이상 짓고 있고 임대관리를 400개 넘게 강남에서만 쭉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더 현실에 맞고 더 예민할 거고 더 책임감, 신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말하는 거는 아무리 뭐 유명하고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돈을 벌려고잖아요. 그쵸? 그 사람 벌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런 일을 맞춰서 그런 득을 본 사람이 있냐 없냐? 없어. 그러면 이 의견은 0입니다. 0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한 명의 의견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많이 얘기하니까 다들 그럴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이 적은 거예요. 강남 빌딩 황 소장. 그러면은 입지는 이제 뭐 소장님 책을 봐서 어느 정도 알겠다라고 쳐도 그 입지에 그게 정말 타당한 금액인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게 왜냐면 먼저 입지를 책을 봐서 안다고 하더라도 입지라는 거는 사실 요 블럭이 괜찮아요, 요 라인이 괜찮아요 하더라도 번지수가 중요해요. 우리 학교 전국에서 1등하는 학교야. 이 학교 애들 다 서울대가? 이 중에 몇 반 누구가 가자. 네. 몇 반 누구가 중요한 거지 우리 학교 1등이냐 꼴등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애가 몇 반 누구냐가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럼 어느 지역에서 여기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질문 대치동이 좋아요, 역삼동이 좋아요, 삼성동이 좋아요, 무슨 동이 좋아요. 그 동 다 살 거면 그 질문이 필요해요. 그 동을 다 살 게 아니면 그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어느 동에 몇 다시 몇 번지와 어느 동에 몇 다시 몇 번지를 1대1 비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에서 나쁜 입지가 있고 아무리 나쁜 곳에서 괜찮은 입지라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정확히 그 입지를 놓고 땅의 모양, 뭐 향, 그리고 뭐 크기, 그리고 몇 종이냐, 그리고 주위에 가린 게 뭐 어떻게 있냐, 이걸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동물만 갖고 얘기한다? 뭐 삼성동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죠? 네. 국가도 못 살 거예요, 아마. 하여간.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격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직접 하시는 게 맞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난 물어볼 사람 많아. 부동산에서 물어봐도 되죠. 부동산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신뢰가 있다면 물어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큰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뭔가 가격 흥정을 해서 사는데 이분이 늘 남는 거 없어, 남는 거 없어, 손해야. 정말이에요? 근데 이 두 관계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는 과일을 거기서 많이 사본 누군가는 여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적어도 얘기해 줄 수 있죠. 네,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소장님이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기준이 명확하시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솔직히 뭐 기사는 뭐 몇 억이니 아니면 중개하는 곳 가도 뭐 숫자를 얘기하니까 뭐 몇 억에 샀는데 몇 억에 팔렸다는 뭐 이런 식의 숫자가 강조가 되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어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구동되게 만들어서 자, 그다음 뭐죠? 투자를 받겠다. 아니면 엑시트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쓰려고 만드는 사람이 제 주위에는 없었어요. 내가 필요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으로 꾸준히 해나가야겠다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여서 팔아야지. 그래, 난 돈 싹 이거 해야지. 이게 먹힐 때가 있었어요. 지금 먹혀요? 안 먹혀요. 왜? 엉뚱하게 사가지고 피본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보는 눈이 더 예민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엑시트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엑시트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 사업의 목표는 뭐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를 강하게 키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 이거 사고 싶어 하다가 파는 게 엑시트인 거지, 엑시트를 목표로 만들어서 팔아요? 선과 후가, 앞뒤가, 목적과 수단이 완전 혼돈된 거란 말이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난 엑스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럴싸해가지고 야, 큰 회사에서 사서 이거 더 득 볼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던져버리고 싶겠죠. 사는 입장 그런 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죠. 내지는 저런 걸 왜 사? 이렇게 생각하죠. 건물을 사는 본질이 뭡니까? 강남 빌딩을 사는 본질, 그게 뭐예요? 장기 보유가 기본이에요. 내가 정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제 자산을 불려서 여기 사서 이걸 영원히 갖고 있고 싶다.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다 하는 건물을 사서 장기 보유하고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도 보는 거고. 자, 장기 보유가 기본이고 이게 본질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세 차익 그리고 월세 상승이 부차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자를 받는 거나 어플에서 뭐 엑시트를 하거나 이게 이제 그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난 저 건물이 정말 좋아. 이 위치면 정말 괜찮아. 입지가 본질이고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나 월세 수익이나 얻는 게 부차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했더니 이런 게 생겼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투자를 받으려고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입지가 본질이고 이걸 장기 보유하는 게 본질인데 뭐 얼마를 남았어. 이걸 목표로 해서 하는 거. 이게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한 걸로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럴싸해 보이는 입지에 그럴싸해 보이는 건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건물들과 이 건물들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분들 대부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입지는 안 좋지만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있는 건물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리모델링이나 무조건 신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개발 이익을 볼 거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거예요. 될까요 그거? 앞서 말한 그 업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초기엔 됐지만 지금 안 돼요. 주위에 그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어플 만들거나 뭐 이런 분들. 왜?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그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으니까 뭐 하여간 엄청 많은 사람이 뛰어들어 있고 지금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소갈이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초기에는 좀 됐어요. 지금 될까요? 과연? 매우 힘들어요. 매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더 받으면 난 득 볼 거야. 얘는 바보예요? 그러면 나는 뭐 먹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얘한테는 장기 보유를 하라고 할 거잖아요. 네, 웃기죠. 그쵸? 이 위치는 장기 보유할 위치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야 이거 장기 보유해 너 몇 년 갖고 있으면 돼 하는 소리를 할 거잖아요. 나는 안 할 짓을 이 사람한테는 시키는 거예요. 되냐고요 그게. 내가 할 일을 상대방도 하라고 하면 서로 합의가 되죠. 내가 안 할 일을 상대방한테 하라고 하면 합의가 됩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100% 말 바뀝니다. 100%. 시간 지나면 보세요. 점점 딴소리 할 거예요. 내지는 이미 딴소리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그 당사자들한테. 조금 더 있으면 시간 더 지나면 뭐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애초에 본질적으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몇십억을 벌었다? 뭐 그게 본질이에요? 정말 좋은 입지를 갖고 있었더니 이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입지에다가 지어놓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그거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하면 안 했지 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진짜 근데 요즘 막 통화해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그런 분들의 이전에 했던 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죠. 네, 그거 뭐 드러나서 얘기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 겪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뭐 생각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몇십억 벌었다는 얘기, 이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3년 전에 사서 1년 전에 판 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자꾸 막 이슈화 자꾸 시키려고 하고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0%말 바뀝니다. 그 말 계속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자 강남에라도 C급지에라도 건물을 많이 지어놓으면 A급지랑 이게 또 경쟁하지 않겠냐. 여기에도 영향이 있겠지. 얘들 떨어지면 얘들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한 반에 20명 있다고 쳐요. 20명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시험에 공부를 더 안 해서 원래 전교에서 하위 30%였는데 애들이 다 망쳤어. 끝에 애들이. 그래서 얘들이 전교 꼴찌를 해버렸어. 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반 평균이 급격히 떨어지죠. 얘도 떨어졌어요? 1등. 얘가 전교 1등을 해도요. 밑에 있는 애들이 주저앉으면 평균은 떨어져 보입니다. 네, 평균이 떨어져 보이는 거지 얘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황 소장 너가 그 말하는 것처럼 이 공부랑 이 시장이랑 같겠어? 그건 또 다른 거잖아. 너 비유드는 게 매번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 자,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테헤란로 대로변 20층짜리 건물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월세 싸다고 뒤에 뒷골목에 5층짜리 임대 들어갑니까? 다른 시장입니다. 이 둘은. 네. 이 C급짜리에 있는 건물들은요. 어떤 회사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싼 맛에 큰 거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네. C급 회사가 들어가겠죠. 자동차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나라에 중국 자동차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죠? 네. 영세업자가 씁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네. 이거 누가 쓸까요? 그런 사람들이 쓰겠죠.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세 받기 어렵겠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겠죠. 임대 관리 겁나 힘들겠죠. 네,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너 말 알겠어. 근데 대로변이랑 이 C급을 비교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그럼 이 뒤에 있는 것과는 적어도 비교해줘야지. 비교해드릴게요. 이 C급이라는 게 대부분 대중교통이 바보예요. 네, 대중교통이 바보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더 심한 말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위치 바보, 구조 바보, 주차 바보 셋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셋 다 걸리거나. 네, 요거는요 일단 위치 오케이, 구조 오케이, 주차 오케이, 이 비교가 됩니까? 자, 그럼 위치는 좋은데 주차나 구조가 안 좋을 수 있어. 네, 부동산은 뭐? 위치. 얘랑 비교한다? 우리 반 1등이랑 꼴등이랑 비교한다. 우리 반에서 얘가 1등이고 내가 꼴등이니까 20등 차이? 정교로 봐야 되겠죠? 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은 본질적으로 입지를 봐야 되는 거지. 입지가 나빠도 뭐 건물을 멋있게 그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 그런 얘기들이 막 먹혔잖아요. 제가 이제 아닌 얘기를 하고 저도 더 이슈성 있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례들이 없겠어요? 왜 안 해요? 혼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네, 혼돈 주고 싶지 않아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본질적인 걸 얘기하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롱런할 수 있어요. 저는 롱런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때 반짝 막 이러니까 막 얼마가 생겼어요, 얼마가 남았어요, 뭐 누가 잘 됐어요, 얼마를 뭐 그거는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혹하게 하고 사람을 꼬시고 내지는 눈이 멀게 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죠. 그쵸? 근데 그게 지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10년 전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10년 뒤에도 맞을 거예요. 100년 뒤에도 맞을 거고. 네. 근데 그때 잠깐 어떻게 뭐 몇십억이 남았어 어쩌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거에 눈이 막 이렇게 초점이 된 거. 뭐 10억, 20억, 30억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눈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기 쉽죠. 엉뚱한 결정 내리기 쉽죠. 그렇죠?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후회하기 쉽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물론 돈을 벌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거에 눈이 멀어서 아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한 행동을 하고 본질적인 걸 보고 그게 맞는 행동을 판단을 하고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게 돈인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이 바보 위치지만 나보다 더 바보가 있겠지. 내지는 무조건 된대. 안 되면 누가 책임져요? 몰라. 무조건 된대. 네, 책임질 시간입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이 좀 그 가지고 오시거나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한 입지를 보시고 좀 답답한 심정에서 또 이번에 그 자료도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럼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하니까. 나는 강남을 사실 아끼고 좋고 막 내가 안 다녀본 데가 없고 막 이렇단 말이야. 여기는 뭘 해?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럴 위치가 안 되니까 그런 영향력도 없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뭐 도시계획 한다고 하더라도 자율성에 다 맡겨지니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 의사야. 의사인데 뭐 아팠는데 지금까지 치료 방법을 보니까 왜 이런 치료를 했지? 야, 이거 치료비만 많이 들고 효과가 없었겠는데? 와, 이거 너무 심한데?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당사자한테. 네, 제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 마음이라서요. 네, 그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의사가 엄청 불편할 거잖아요. 그쵸? 그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받은 매물 평가받으려고 오셨다가 정말 이건 괜찮다 해서 확신에 차서 소장님이 사라고 하겠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셨는데 다른 답변을 듣고 그 가실 때 그 표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게 나도 그럴 때가 사실 제일 마음이 힘들어.
왜냐면은 그분은 나에게 맞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얘기를 아무리 내가 편하게 내지는 좋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은 그 뜻을 알 수밖에 없거든. 근데 재밌는 거는 사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걸 안 들었을 거야. 거기 꽂혀 있었기 때문에. 20억. 와. 30억. 와. 이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전혀 안 들려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걸 알지. 근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 자체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걸 어느 정도 본인도 느꼈기 때문에 확인받고 싶은 거지. 정확히 판단받고 싶은 거지. 이미 낌새는 안단 말이지. 이미 낌새는. 그러니까 와서 듣고 내가 아무리 좋게 나도 그런 얘기하기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힘들거든. 그럴 때는 진짜 막 진짜 막 네 그렇습니다. 사귀고 나서 1년 뒤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처럼. 그쵸. 그 뭐 이번에 사건이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입지가 맞냐 안 맞냐 내가 영원히 갖고 가고 싶냐 안 싶냐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얼마를 남는다 안 남는다를 가지고 판단하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방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뭐 시대 차이기든 월세 수익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얻게 되는 거고 그게 생기더라도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이 기준으로 사면 그냥 무조건 맞아요. 나 이거 얼마가 남더라도 난 이거 계속 갖고 갈 거야. 얼마를 더 준다고 해도 나 이거 계속 갖고 갈 거야. 내가 70, 80 먹었을 때 그때나 생각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입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짓자마자 바로 팔 거야. 난 이 위치는 싫은데 얼마 남는 데잖아. 그래서 강남을 막 여기저기 그렇게 해놨죠. 네, 속상합니다. 상담 오시는 분이나 요즘 이제 좀 통화하시는 분들이 소장님이 최근에 마인드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도대체 황 소장님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굳이 그걸 내가 저는 뭐 건물을 뭐 선정하는 것부터 이후에 뭐 짓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후에 임대 관리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 얘기는 누구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을 지고 한다는 거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가면 맛없으면 환불. 근데 맛은 개인차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네. 근데 이제 책임이라는 거는 얘가 3등이 안 되면 학원비 돌려드릴게요. 이거는 책임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뭐 상세한 분께 궁금하신 분은 전화하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기엔 좀 뭐 영상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너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아우른다. 뭐 입지 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사실 제가 뭐 일적인 부분을 얘기하거나 내지는 일에 관련된 뭔가 마인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제가 목소리가 좀 높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산다면 삶이 영위가 안 될 거잖아요. 쟤 맨날 막 저렇게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정확히 알고 있는 업에 대해서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영상 찍을 때 주로 그렇고 평상시 생활할 때는 부드러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말톤도 좀 다르고 말톤도 훨씬 더 좀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뭐 좀 그런데 지금 이럴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일에 대해서는 또 실전이기도 하고 진심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닌 걸 막 맞다고 얘기하는 거 내지는 이게 왜 막 내가 몇십 번을 해봤는데 왜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지?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고? 뭐 3차원이 뭐 8차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좀 더 격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 진심이고 제 경험이고 제
쌓아온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